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도 취업은 해야 됩니다. 하반기가 시장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지만 삼성그룹은 아마도 채용에 나서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IT, 전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채용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놀면 뭐 하겠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두고 공부해두는 지원자가 기회가 닥쳤을 때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IT, 가전산업 주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지원 동기나 그리고 관심 있는 사회 이슈 항목 쓰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시라고 좀 하나씩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파운더리 사업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파운더리 사업은 고객사가 설계한 반도체 칩을 대신 위탁받아서 생산해주는 사업을 얘기를 하죠. 특히나 앞으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파운더리 사업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트렌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팹리스고요. 팹리스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을 말합니다.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를 하고 그거를 대신 생산해 줄 수 있는 삼성전자 파운더리나 TSMC와 같은 업체에 위탁 생산을 맡기는 구조로 반도체 산업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 해당 시장에서 파운더리 사업의 1위는 대만의 TSMC죠. 점유율은 정확하게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50에서 55%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위는 삼성전자 파운더리입니다. 세계시장 점유율 17에서 19%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 이 파운더리 시장에서의 지형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기사 중에 하나가 인텔의 7나노 공정 실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관련 기사 같이 볼 텐데요. 인텔이 지난 23일에 7월 23일입니다. 7나노 컴퓨터 칩 공정의 결함이 발견되고 수율이 낮아져서 2020년 말 내지는 2023년 초에나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TSMC와 삼성전자는 7나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칩 설계와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인텔이 7나노 공정에 실패했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미 인텔과 AMD, 경쟁사 AMD와의 주가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도체 시장에서는 초고도화된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 자체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제품의 고도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이 되는 만큼 인텔의 이런 충격적인 발표는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인텔이 그렇다면은 누구에게 그 반도체의 생산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자, TSMC냐, 자, 삼성전자냐. 현재 대만에서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TSMC에 주문을 맡겼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한데요. 우선 향후 인텔이 7나노 공정 그리고 7나노 공정이 이미 개발이 되었을 때는 삼성전자 TSMC 또한 한 단계 더 한 차원 높은 미세 공정을 개발하고 있을 텐데 인텔은 이미 그런 기술 격차에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TSMC나 삼성전자와 같은 파운더리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장에는 TSMC에 그런 수주를 빼앗겼다 할지라도 향후에 그런 새로운 기회는 얼마든지 다시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두 회사 간의 경쟁 구도를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기사가 무엇이냐? 삼성전자와 IBM이 손을 잡았다 라고 바로 1, 2주 전에 발표됐던 기사입니다. TSMC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TSMC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 시장 파운더리 시장 점유율이 잘 나오고 있네요. 현재는 2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8.8%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IBM과 삼성전자가 손 잡고 삼성전자는 2021년 하반기부터 EUV 공정이 적용된 7나노미터 공정 CPU를 생산하게 된다고 지금 기사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IBM은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그런 중앙처리장치 CPU를 삼성전자에 수탁을 맡기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 IBM이 이런 사업에 더더욱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라는 내용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인해서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 시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점 또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보면 2분기에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5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간 등 초격차 전략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키우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종합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비메모리 반도체 또한 직접 개발하고 생산까지 하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만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사업을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위탁 생산을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느낌이 일부 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런 점을 그 팹리스 설계사들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IBM과 삼성전자가 손을 잡았다라는 것 자체는 IBM이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있어야만 자기네들이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서버 사업 클라우드 사업에 초격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삼성전자와 손을 잡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IBM이 공개한 파워 10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 작업 처리량, 밀도 모든 면에서 3배 이상이 향상된 성능을 갖췄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택트, 언택트 시대가 더욱 빨리 도래했고 데이터 저장량, 처리량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초고도화된 기술력이 적용된 CPU, 중앙 정보 처리 장치의 필요성 또한 앞으로 더욱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눈부신 성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재용 회장의 역할이 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회장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이재용 회장이 되게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 각계 각층에 있는 인사들을 직접 만나면서 영업을 뛰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IBM 회장과 만나서 이뤄냈던 이런 논의, AI에 대한 논의 또한 같이 이뤘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요. 최근에는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 변화하게 될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서의 어떤 새로운 사업 전략을 논의한 걸로 밝혀졌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 영역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IBM과 손을 잡은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TSMC와 삼성전자 간의 파운더리 사업의 시장 점유율 자체는 지속적으로 축소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잘 눈여겨봐두시면 삼성전자의 경쟁력 그리고 관심 있는 사회 이슈 내지는 경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지식 충분히 갖출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글로벌 정치 외교의 변화에 따른 삼성전자의 스탠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 어떤 경제적인 트렌드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떠오르고요. 자,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일본의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핵심 소재 수입에 대한 제약이 생김으로 인해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었던 사건 또한 우리 머릿속에 바로바로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해외 영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아니면 해외 사업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서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로벌 외교, 정치, 경제에 관련된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의 자국의 핵심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빼가고 있고 자의적으로 그 정보들을 활용해서 안보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대놓고 때리는 기업 중 하나가 중국의 틱톡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화웨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기업을 때리는 게 이 삼성전자에 반사 이익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잘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대표적인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중국 화웨이 100기 그리고 주력 반도체 기린 생산이 중단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 이 화웨이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5G 구축에 필요한 핵심적인 네트워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화웨이가 개발한 기린이라는 그런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터진 데는 이 기린이라는 것 자체가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설계한 칩인데 이 회사는 팹리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팹리스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이 설계된 반도체를 대신 위탁 생산을 맡겨서 생산을 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잘 이 반도체를 만들긴 했는데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이 바로 미국의 주요 기업들로부터 수입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인해 부품 조달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서 생산이 차질이 빚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급히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만에 있는 반도체 칩 제조사인 미디어텍과 협력을 강화하게 나서고 있지만 기존에 이제 TSMC에서 조달하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자체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미국의 중국 기업 때리기. 자, 이로 인한 새로운 기회 모색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요한 기사들 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삼성전자 3번 항목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이슈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한 가지를 조금 더 하자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아메리카 라는 그 대표적인 어떤 정책적인 기조를 강한 미국이라는 정치적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이죠.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에 대한 대항마로 민주당의 그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둘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대표적인 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의 잘못되고 굉장히 미진한 대응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샀고 그로 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오르는 모습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격차가 4% 이내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죠.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주자가 내세웠던 정책적인 기조 중에 하나는 우리는 같이 성장해야 된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하겠다. 미국 우선주의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정책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실제로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회복세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각 그리고 이런 대결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중국 때리기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대선 주자들 간의 경쟁 구도 또한 우리가 막바지까지 지속적으로 잘 보면서 관심 이슈라고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리고 그 때리기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내지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해외 사업이나 해외 영업 지원하신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이슈들 반드시 꼼꼼하게 깊이 있게 챙겨두시면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휴대폰과 뭐 가전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 이런 이슈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그런 화이트리스트 배제 당시에 굉장히 크게 그 중요성이 부각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공급망 자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공급망을 활용한 생산 체계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제기된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핵심적인 부품, 소재, 그리고 장비를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변화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와 관련된 기사로 삼성전자에서 EUV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7나노미터 이합 초미세 파운드리 공정에서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활용하게 되는데, 요 노광 장비를 활용해서 공정에 들어갈 때 쓰이는 바로 그 핵심 소재가 바로 포토레지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공대생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핵심적인 개념, 포토레지스트 자체가 7나노 공정을 적용한 미세 반도체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소재다. 근데 그 핵심적인 소재에 대한 의존도 90%가 바로 어디서 오느냐? 일본에서 온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진다거나 일본에서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수출량을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스탠스의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처를 다변화한다거나 아니면 국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체계를 반드시 국내에서 구축을 하는 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경쟁력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미국의 포토레지스트 전문 스타트업인 인프리아에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뭐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한다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서 좀 더 국산화를 좀 빨리 이뤄낼 수 있기 위한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심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뭐 지분 투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자, 공동 개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공동 개발, 이런 중소 중견 기업들과의 공동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소 중견의 성장까지 동반 성장 까지 견인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배제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자, 국산화를 통해 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야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과거 기사긴 한데,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을 보면 이 반도체 칩 제조 공정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런 주요 소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포토 마스크, 실리콘 웨이퍼,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이런 핵심 소재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아마 삼성전자의 핵심 과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어떤 식으로 사업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 생각, 또는 이런 핵심 경쟁력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그런 강력한 경쟁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이유나 아니면 사회 이슈를 충분히 풀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혼자서는 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리쇼어링, 자, 내지는 국내에서 공장을 짓고 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만 이런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구축이 되면서 삼성전자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중소 중견 기업들도 열심히 개발하고 회사를 키워가지고 이런 완성 제품을 만드는 삼성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 사회 이슈 쓸 때 천자만 가지고 이런 내용 다 채우기 힘드니까 이런 정부의 역할, 어떤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주고 토대를 갖춰 나가야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내지는 4차 산업혁명 그런 산업 생태계가 단단하게 갖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 또한 같이 밝혀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업은 옴수잡스.
자, 다음으로는 삼성전자의 변화하고 있는 사업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첨단의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시장성 있는 곳에 판매함으로써 실적을 내는 것 또한 실력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좀 잘 봐야 되고요. 특히나 문과직군에서 어떤 진짜 눈에 띄는 사업 전략을 구상하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반도체가 최고다. 삼성 갤럭시 노트 20 최고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삼성전자에서 어떤 사업 전략들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 학습하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기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인상 깊습니다. 엑시노스 외면한 삼성, 중국 패널 택한 LG, 기업들 독해졌네. 자, 엑시노스라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직접 개발한 AP를 엑시노스 990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냅드래곤 865를 퀄컴 경쟁사의 제품을 직접 채택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2014년 S5 출시 이후에 6년 만의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내가 만든 제품에 내가 만든 부품을 넣을 수 있다라면 좋긴 하겠죠. 판매를 쉽게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지만 사실 내가 넣는 그 부품 자체가 경쟁사 대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좋은 제품 대비에 별로라고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최고의 제품을 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독하게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식구 챙기기, 우리 거를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부품과 소재를 활용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자라는 그런 내부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식구란 이유로 계열사 제품을 채택했던 관행이 사라지고 경쟁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기 위한 이런 스탠스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기사고요. 그래서 온정보다는 실리를 채택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5G 이동통신이 보급된 국가인 데이터 연산, 그래픽 처리 능력이 우수한 스냅드래곤을 장착하는 게 애플, 화웨이 등과의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습니다. 자, 자기네 제품만 이용해서는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처절한 뼈를 깎는 시도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 최고급이라는 또 반대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초반부가 4번 이슈를 제가 제기하면서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제품을 팔 때 경쟁력 있는 가격 정책을 통해서 경쟁사들과의 시장 경쟁을 이기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노트 20을 누구나 사는 건 아니에요. 누구는 갤럭시 A를 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가격이 낮은 보급형 제품이 그들한테는 좀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제품에는 과연 비싼 부품을 쓸 필요가 있냐? 없습니다. 갤럭시 A를 예를 들면 50대, 60대 중장년층이 주로 소비층이라고 한다면 최고급의 카메라, 최고급의 디스플레이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의 디스플레이를 넣음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중저가폰 경쟁에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무선사업부에서는 실리주의를 채택했다라는 내용의 문구 또한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폰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최고급 OLED 패널을 쓰지만 차기 스마트폰 부터는 중국의 BOE까지 경쟁사라고 할 수 있죠.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인상 깊다고 생각이 들고요. BOE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사 내용으로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보다 30% 저렴한 가격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품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원가를 낮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밖에 없겠죠. 자, LG전자, 삼성 얘기하다 갑자기 LG가 등장하긴 했지만 LG도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패널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 포지셔닝에 맞는 제품 전략, 부품 전략, 생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이거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지금 공세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입장에서도 이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가를 처절하게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실리를 쫓는 경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자면 좋은 제품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서 식구 챙기기도 포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실리를 추구할 필요도 있다 라는 점 우리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엑시노스 채택 안하고, 자, 스냅드래곤 퀄컴의
865를 채택한 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그리고 고객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아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OLED 채택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삼성전자의 또 다른 사업 방식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알 텐데요. 신흥시장 공략을 위해 외주 생산을 늘리고 있는 삼성 LG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삼성이나 LG전자가 무조건 다 자기네가 개발하고 100% 다 생산한다고 알고 있었던 지원자가 있다면 지금 생각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ODM을 통해 생산한 스마트폰 비중을 전체의 8에서 10% 정도나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판매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브랜드만 붙이고 중국의 윙텍에서 디자인하고 매니팩처링까지 대신한다라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 이 신흥국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기술 개발 역량과 생산 역량을 투입해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ODM, OEM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들을 바탕으로 신흥시장에서 점유율과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뭐 물론 당연히 그 중국이 만들었다고 해서 대충대충 만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과 LG가 자신들의 브랜드를 괜히 붙여줄까요? 철저한 품질 관리와 생산 관리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고 나서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OEM, ODM을 통해서도 이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는 중저가,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신흥시장에서 이런 사업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내용 좀 잘 봐두시면 좋겠고요. 가전과 스마트폰 분야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는 전략이다.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신흥국 공략을 위한 새로운 사업 전략 그리고 신흥시장에서 소비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 좀 같이 봐뒀다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슈 내지는 삼성전자의 강점 이런 것들 잘 녹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찍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한 2편, 3편까지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1편은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반응이 좋다면 삼성전자 분석 2탄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내용,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너무 축 처져 있지 마시고요. 언제든 갑자기 공고가 뜰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준비해뒀다가 닥쳐올 기회 재빠르게 낚아채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돌아올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